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후지 착색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착색을 촉진시키는 인자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인산, 탄소원, 칼륨, 칼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착색을 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8주 전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산은 이제 왜 그러냐? 인산 전분이나 당 합성 분해를 촉진시켜줘요. 그렇게 그런 분해를 촉진시켜줌으로 인해서 당도가 올라갑니다. 당도가 올라가게 되면 과일의 당도가 올라가면 돼요. 착색 나겠죠. 그래서 착색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인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원이라는 것이죠. 탄소원. 탄소원은 당을 공급을 수체에 잘해줘요. 그러니까 탄소 동화작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진 산물을 나무에 공급해주고 축적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탄소원입니다. 당을 공급해 주니까 이것 또한 색깔 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카리죠. 카리도 역시 APT 생성 촉진, 동화산물 이행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커지기도 하고 또 육질도 향상되게 해요. 그러니까 과일이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 카리입니다. 카리는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팩틴이었어요. 모든 것이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세포에 있는 게 팩틴이라는 성분이 중간에 있는 것이 이 중간에 있는 것을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단해지는 것이 이제 가리입니다. 칼슘은 또 왜 단단해지냐? 칼슘도 역시 팩틴이라는 건데 서로 그 세포 사이를 서로 당기는 게 서로 꽉 당겨져서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가리나 칼슘이나 튼튼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은 이제 뭐 고두병 예방이라든가 또 갈변 나는 거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기 성숙에 관여하는 거, 또 단단하니까 이제 저장성도 높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색을 못 내게 하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그건 질소죠. 그래 이 시기에 질소를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은 푸르게 하잖아요. 마그네슘 이 팩틴의 이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푸르게 하게 되면 잎도 푸르게 해주고 과일도 푸르게 해지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주고 뭐 연면 시위한다 해도 금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상당한 시간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착색을 위해서 7, 8주 전에 인산가리를 관주하고 연면 시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인산가리는 이제 1kg당 이제 100평 정도 기준해서 관주해주고, 그 뭐 일주 후에 SS기 한 차에 1.5kg 정도 넣어서 연면 시비해주고, 그것이 이제 연면 시비해준 것 비료가 이거래요. 이게 도표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52, 34라는 거 있어요. 이 숫자. 요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질소가 앞에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질소가 없다는 겁니다. 질소가 들어있는 비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7월 전, 8월 전에 이제 사용하는 거고, 요것은 이제 인산가리예요. 인산가리. 그래서 요걸 관주를 하든 연면 시비하든 요걸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5kg 넣어요. 물 25ml에 2.5kg 넣는데 요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요렇게 줬는데 착색이 지금 잘 별로 안 난다. 잎을 보니까 너무 퍼렇게 보이고 과일도 너무 색상이 너무 짙다. 이렇게 되면은 질소가 많은 거죠. 질소가 많고 또 이렇게 과일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비가 또 자주 오고 이럴 경우에 또 이걸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예, 요 비료를 요 도표에서 나온 거 요거 52, 34 요 숫자를 요 숫자를 봐야 돼요. 요 숫자 요 숫자의 비료 이게 인산가리입니다. 인산가리를 한 번 더 연면 시비한다. 연면 시비는 이제 물 25ml에 1.5kg 뭐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거나 질소가 많이 지금 먹고 흡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 결국은 이제 색깔이 안 나요. 물론 날씨 관계에서 이제 날 수가 있죠. 날씨가 좋으면 이제 착색이 잘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칼슘을 줘야 되네. 칼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착색을 촉진시키는 인자라 그랬잖아요. 칼슘이. 그럼 칼슘은 보통 한 6일에서 5주, 한 40일 전부터 이제 수확 시기를 결정해 놓고 한 40일 전서부터 우리가 2, 3회 정도 연매시비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염화칼슘을 해도 되고, 염화칼슘은 순수한 염화칼슘 38% 들어있기 때문에 순수한 칼슘의 용도로 쓴다면 염화칼슘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은, 칼슘을 별도로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염화칼슘을 그렇게 하신다면 이제 1.5kg 녹여가지고 하셔도 되고, 초산칼슘을 한다 하면 이제 1kg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2, 3회 치면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착색제를 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순수한 그 물에서 축출한 그런 것은 착색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것도 이제 수확 5주에서 3주 사이에 일주 간격으로 해서 한 번씩 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착색제 파는 데 있으니까 그런 데 가셔가지고 착색제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색제 잎이 있어야 돼요. 과일에 잎이 있어야 되는데 과일을 제대로 사과를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잎도 없고 뭐 이래갖고 막 착색제 치고 인산 가리 막 치고 이러면 과일이 익지 않고 그냥 시커매져요.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잘 키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갈반병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 4주 전부터 이제 물을 중단을 시켜야 돼요. 뭐 가만히 있어도 뭐 중단 안 시켜도 비가 오면 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수확 3주 전에는 완전히 끊는 겁니다. 그래서 4주 전에서 물을 한번 푹 주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한 5일 있다가 한번 푹 주고는 그냥 앞으로 남은 3주 동안은 물을 안 주는 것이 과일의 그 맛이 난다 이렇게 말해요. 과일 물 많이 먹으면 과일이 맛이 없어요. 그러나 9월 30일, 10월 1일, 2일, 3일 요때 정가입니다. 그 전에 9월 달 보니 요 온도를 보니까 9월 달에는 항상 31도가 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만 탔어요. 그래서 반사필름 까실 때는 뭐 이제 방제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판단하셔가지고 햇볕 들어오는 거, 또 이 거리 관계, 높이, 요거 생각하시고, 새 거 깔면 반드시 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흥거 사용했던 것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 들고, 또 새 걸 사용했을 때는 한 중간 정도 열어가지고 햇빛이 우쪽으로 멀리, 거리가 좀 멀으면 들어요. 그렇게 한다든가, 이것은 가원주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깔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까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다 사과나무 익어가면서 이제 단풍이 들어야 되잖아요. 단풍이 들게 하려면 질소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단풍이 들면서 수세가 안 되는 게 나무에서는 단풍이 들면서 과일이 익어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비료를 이제 사용하는데 수세가 좀 안정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질소도 이제 4월에서 6월 아니면 4월에서 7월에서 8월 이때는 질소를 이제 줘요. 질소. 그러니까 아주 적게 주는 겁니다. 적게 주고 가리도 주고 이래서 300평당 기준해서 요소 이제 2.9kg 정도 또 가리는 3.4kg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보름 간격으로 해서 4월에서 8월 달까지 이렇게 치는 것이 괜찮습니다. 과일 크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9월 이 중순경 돼서는 이제 황산가리를 이제 300평 기준해서 4kg 정도 이렇게 한 오콤 정도가 될 거예요. 한 오콤. 그래서 저는 뭐 300주니까 항상 잎산가리를 이제 토양에다 지금 줄여갑니다. 오늘 이제 주면은 이제 주고 또 그 8주 전에 인산가리 요걸 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쳐도 돼요. 지금 아직도 한 달 남았으니까 보통 이 인산이 치게 되면은 뭐 흡수 기간 있잖아요. 흡수 기간. 흡수 기간 충분히 남았다니. 인산은 얼마 가나 하면 한 22일 가요. 한번 치고 나면. 그래서 인산가리 한번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인산가리. 그래서 지금부터 치면 인산이라는 것은 계속 나무에 남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인산가리는 14일에서 22일 기간 동안에 흡수를 한다. 물론 뭐 비가 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연구했을 때는
분석해 볼 땐 그렇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2일에서 8일간 가요. 흡수를 빨리 할 때도 있지만은 한 8일간, 그 정도 갑니다. 가리.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은 이제 8일에서 12일 정도 가요. 흡수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흡수하는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보통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뭐 가리를 쳤다 그러면 한 일주일이나 뭐 8일 정도 있다가 칼슘을 치고 뭐 이런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인성가리는 이제 뭐 한 번 정도 치시든가, 한 번도 안 쳐신 분은 뭐 치셔야 되겠죠. 한 번도 안 치신 분은 뭐 색깔 내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치시고, 그렇게 치시고 8일 정도 7일 정도 있다가 칼슘을 치시면 돼요. 외자 같은 그런 그 비슷하면은 그냥 쳐도 되는데 알칼리성과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알칼리성과 산성이라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은 기량작용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하고 칼슘은 기량작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흡수를 방해를 하는 거죠.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